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92쪽에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누가 개발을 하는가에 따라서 공적 주체가 개발하는 공영개발도 있고요. 민간에서 개발하는 비공영개발, 민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입니다. 공적 주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공적 주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이 공영개발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택지 공영개발 사업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단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92쪽에 보시면 택지 공영개발했을 때 장점은 토지를 수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용한다는 것은 대량의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되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고 택지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요. 토지를 수용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유자들의 민원 이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유자의 민원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수용을 하려면 막대한 용지 보상비가 지출돼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공영개발과 관련해서 즉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식 여기도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데요. 자, 그래서 민영개발 다른 말로 민간개발 방식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내 땅 내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좋은 점은요. 소유자가 알아서 진행하면 되니까 신속하겠죠. 맞나요? 자, 신속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사업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도 소유자가 다 가져가겠죠. 아, 신났어요? 근데 나쁜 점은요. 위험도 본인이 다 안아야 된단 말이죠. 자금 조달도 본인이 다 해야 되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단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위험을 이긴 다 따르니까 좀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서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것이 지주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주 공동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거기에서 건물 짓자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개발업자는 자기가 투자한 공사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을 건데? 그랬을 때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받는 방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자, 공사비만큼을 해당하는 만큼을 대물로 받겠다. 그래서 이것을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분양금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어때요? 받겠다. 그래서 분양금으로 어때요? 공사비를 정산하겠다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모집 방식도 있어요. 우리가 신디케이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업 위탁 방식하고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탁은 토지 개발 신탁이다 그러면 믿을 신 맡길 탁입니다. 믿고 탁 맡긴다는 거요. 믿고 맡긴다는 것은 여기 뭐 하는 거냐면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누가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신탁회사가 자금의 조달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믿고 맡긴다. 그 토지를. 그 말은 믿고 맡긴다는 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자금 조달 이런 것도 신탁회사 쪽에서 해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신탁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을 이제 배분해주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위탁, 맡긴다는 건 신탁하고 어때요? 같은 거지만 이 사업 위탁 방식은 소유권의 이전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같은 경우도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비슷하지만 이런 내부적인 측면에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개발업체가 기술이나 정보 이런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 법인들이 함께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92쪽, 93쪽에 자세하게 써놓고 있네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제 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었어요. 자,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맞죠? 자체 개발이니까 소유자가 알아서 하면 돼요.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죠? 위험도 소유자에게 어때요? 다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의 개발업자가 공사비 부담해서 개발했네요. 그럼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하고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누겠다. 그 부동산을 서로 나누는 것은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신탁 방식은 사업 수탁 방식하고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틀렸죠. 신탁이나 수탁이나 맡긴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죠. 형식상으로.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신탁은 소유권이 이전하지만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죠. 그리고 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이 되는 것이고 여기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3번이 여기서는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해서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한다. 뭐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자, 5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죠?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 해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간에 의한 개발 방식까지 설명했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보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